말씀을 편하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따스한 봄볕과 함께 아름다운 봄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멈춰섰던 사회의 많은 활동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처럼 장기화될 줄 예측하지 못하고 잠깐 멈춤 정도로 생각했었다가 1년이 넘게 장기화가 되니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을 다들 인식한 듯 느껴집니다. 우리 해에서도 예기치 못한 대면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매달 개최되었던 세미나를 작년에는 단 2회,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21년 올해는 다시금 우리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매월 기술 세미나를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한 법무, 세무, 노무 관련 지식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월 2회의 온라인,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의 기술 세미나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해 첫 온라인 기술 세미나를 유튜브에서 실시간 오픈합니다. 구미 각국의 관광 제조업체에서는 관광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1950년경부터 관광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 개발의 일환으로 건설 분야, 특히 구조물 분야에 시선을 돌리게 되어 관광 구조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관광 구조의 약점으로 치부되는 접합부와 관련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광 구조의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전, 약 25년 전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접합부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에서는 국내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건축구조물 시공에서의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철강협회와 협약하여 지난해부터 관광구조 접합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1차 연구를 마무리하여 회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강협회 관광협의회에 근무하는 조규원 계장입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건축구조기술사회 김상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관광구조에 관심이 있으신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협의회에서는 관광구조 수요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관광구조 접합부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세미나 영상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활동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광협의회에서는 건축구조용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신 분들께 공로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년간 진행을 하고 있으며 관광구조를 많이 적용하신 분들께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 관광구조를 적용하신 사무소 여러분께서는 저희 연말에 관광협의회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올해는 저희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여러분들과 함께 관광구조 접합부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설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저희 관광구조를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교육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상 대표입니다. 이번 연구는 저하고 그리고 교육학술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이혜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역시 교육학술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정미경 이사님,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주진철 위원장님이 함께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으로 김상식 회장님과 고창호 부회장님, 그리고 김영민 부회장님이
전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 일정은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조용 강관 건축물 적용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우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로 구조용 강관 건축물 적용에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구조용 강관 사용의 활성화 방향으로 저희가 어떤 설정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됐던 1차 연구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올해 계속될 2차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형 강관은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에 제한이 있어서 원활히 H형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관의 장점으로는 강관은 구조재로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구조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부좌굴 저항 성능이 우수하고 비틀림과 휘응력의 저항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동일 압축력에 소요되는 재료의 양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구조형 강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추진 중이고 또한 과거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AISC 중심으로 접합부 설계 및 시공법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거 강관 구조에 대한 연구는 추진되었으나 취약점인 접합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원론적, 보편적인 접근으로 접합부의 문제점은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97년부터 2018년까지 간헐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의 첫 번째 스텝으로 건축 분야 파이프 튜브 구조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파이프와 튜브의 사용이 부진할까요? 거기에 접합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강관 구조물의 경우에는 접합부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강관 구조의 경우 설계가 표준 유형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다양해서 설계 및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H형광 접합부의 경우는 강접합, 핀접합, 이음 등으로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구조기술자들, 설계자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강관 구조의 경우에는 접합부가 디자이너에 따라서 또 설계 의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계에 적용할 때 구조 엔지니어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고 다양하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전성 확인 방법 역시 정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에 따라서 일관성 없는 검토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달라지면 그 검토 결과 역시 달라지고 부재 사이즈, 부재 접합부 등이 다양하게 결과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역시 상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현실들을 개선해서 건축 구조용 강관의 사용 활성화 방향을 몇 가지 방향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강관 구조물에 대한 설계, 시공, 안전성 검증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였습니다. 강관구조 접합부 설계법 개발을 통한 강관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자
건축구조기술사회와 철강협회 강관협의회가 협업하여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관구조의 설계 현황은 설계사마다 접합부의 설계 결과가 상이하고 접합부에 대한 설계가 없이 멤버 셀렉션 결과만으로 구조 설계가 완료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설계 결과를 가지고 제작할 때 철구 제작자에 의한 접합부 샵 드로잉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합부 설계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설계 및 시공을 편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강관의 사용량을 증대시킨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용 강관 사용의 활성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4스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번 부재 표준화, 재료 강도 기준 및 국내 제조사 제품 리스트를 취합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스텝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2번 설계 표준화, 파이프와 튜브, 접합부 설계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았고 이를 통해서 안전성, 세 번째 안전성 검증, 예제를 통한 접합부 안전성의 검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재 표준화, 설계 표준화, 안전성 검증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강관 구조의 활용도를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설계 및 시공이 용이한 표준 접합부를 제시하는 것이죠. 저희 연구의 스텝은 첫 번째 기존의 연구, 파이프 및 튜브와 관련한 국내 및 국외 자료를 스터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태조사, 건축 분야 강관 구조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합부의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파이프 튜브 구조물의 경우에 접합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서 이것을 표준화하고 간략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접합부를 표준화한 것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검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보급형 가이드라인, 구조기술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런 결과들을 정리해서 표준도를 만들어서 표준 접합부의 샘플 표준 도면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차 연구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제조사 제품 리스트를 취합 분석한 것을 현재 건축 구조용 강관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아래 그림에서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탄성계수라든지 전단 탄성계수, 푸아송비, 선팽창계수 등 이런 각종 재료의 정수들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요. 그 강제도 마찬가지로 종별로 강도하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사 제품이 기존에는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 이제 부재의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 기술자들이 설계 기술자들이 이를 셀렉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내 제조사별로 취합 분석해서 건축 구조용 강관 핸드북으로 배포해서 이제 설계하는 기술자들이 이제 혼란 없이 부재들을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다양한 강관 구조에 대한 접합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타입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첫째는 플랜지음이라고 하는 기둥이음 접합 방식이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T형 엔드 플레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 거셋 플레이트 타입. 이 세 가지 타입
방법들을 이용해서 웬만한 그 강강구조의 접합이나 이음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이제 이렇게 표준화 유형별 검토 방법을 확립하고 설계를 위한 접합부 리스트를 제시하고 도면화하여서 우리 설계 기술자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또 혼란 없이 검토하고 이 뭐 플레이트라든지 볼트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였고요. 그것을 엑셀화하여서 향후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엑셀 시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것을 좀 더 다듬고 엑셀화하여서 우리 설계 기술자들에게 보급을 할 지금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연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도 2차 연도의 연구는 사실 지금 뭐 아래 세 가지 정도 아이템이 잡혀 있긴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연구의 결과를 조금 더 발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그런 연구로 지금 추진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1차 연구의 결과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구조기술사회 교육학술위원회 이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연구는 H빔에 비해서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강관의 접합부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건축구조용 강관으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관의 재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DS 41 기준에서 구조용 강관은 건축 구조용 강관과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관으로 나눌 수 있고, 구조재라면 이음을 하거나 접합을 위한 플레이트를 용접해야 되어서 용접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에서는 건축 구조용 강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용 강관은 원형 강관인 SNT 강종, 그리고 각형 강관인 SNRT 강종이 있고,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관은 원형 SGT, 각형 SRT 강종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의 설계에는 주로 SNT 275와 SNRT 275 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용 강관의 재료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다른 강제와 유사하고요. 특이할 점은 원형 강관과 다르게 SNRT, 즉 각형 강관의 경우에는 판두께가 6mm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현재 KS 규격에는 건축구조용 각형 강관에 두께 6mm 미만의 부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두께 6mm 이상의 각형 강관에 대해서 접합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있었던 강구조 설계 기준 개정 사항입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관 종류에 대해서 강구조 설계 기준의 개정에 따라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SGT275와 SRT275 강제는 2018년 개정 전에 STK 400, SPSR 400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때는 용접하여 사용하지 않는 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TK 490, SPSR 490 강제에만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구조물에
STK400, SPSR400의 강제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개정 후에 SGT2로 SRT2로 강제는 용접하여 사용하지 않는 강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GT, SRT 전 강도의 강제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개정 전에 사용되던 강제의 재고량 문제인지 아직도 SGT2로 강제들이 빈번하게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구조용 강관인 SNT 강제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에는 분명하게 SGT, SRT 강제는 용접하여 사용하지 않는 강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 시에 SNT 혹은 SNRT 강제를 사용하셔야 하고 구조심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구조용 강관의 단면은 KS 기준의 직경 60.5에 3.2t에서 1574.8에 40t까지 다양한 단면이 명시되어 있어서 맞는 단면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실제 건축구조물에서는 직경 500mm 이하의 12t 이하 두께의 강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용 각형 강관의 리스트는 550에 22t까지의 각관이 수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종류에 표기된 부분과는 다르게 6mm 미만의 강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접합부 유형은 크게 보면 플랜지 이음과 T형 엔드플레이트 혹은 관통 거셋 플레이트 접합입니다. 플랜지 이음은 부재의 이음은 물론이고 기둥과 메인 거더 접합 시에 스플라이스 위치에서 사용되는 접합 유형이고, T형 엔드플레이트와 관통 거셋 플레이트 접합은 KDS 41에서 단순 접합이라고 칭하는 큰 보, 작은 보 또는 트러스나 강관 가세의 단부 접합에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강관의 단순 접합이 H형관과 다른 점은 H형광의 경우에는 거셋 플레이트와 부재의 외부를 바로 볼트 접합하게 되지만 강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관 끝단에 원형이나 혹은 사각형의 엔드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 거셋 플레이트를 용접을 해서 맞은편에서 오는 거셋 플레이트와 볼트 접합을 하거나 혹은 거셋 플레이트를 강관 내부에 관통 삽입하고 이 양쪽을 용접해서 그 후에 이제 볼트 접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관의 경우는 설계 기준에서 대부분 용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실무에서 강관의 주요 강접부와 또 단순 접합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접합부의 설계 절차를 정리하고, 또 이에 따라서 건축구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재 사이즈에 대한 접합부의 표준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접합부 검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DS 41 기준에 따라서 설계 강도 파이 RN이 소요 강도 RU보다 크도록 검토가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소요 강도 결정 시에 플랜지음에는 정강 설계라고 할 수 있는 부재의 설계 인장 강도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고, 단순 접합 형태인 T형 엔드 플레이트나 관통형 가세 플레이트 접합의 경우에는 부재 설계 강도의 50%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T형 엔드 플레이트의 접합을 전단 접합과 가세 접합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단 접합은 이런 형태, 그래서 그 휨제로 사용해서 전단력을 그 접합부에서 받는 경우이고, 가세 접합은 충력을 주로 받는 경우, 즉 가세로 사용될 때나 트러스 상하 연재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단 접합의 경우에는 부재의 설계 전단 강도의 50%를 소요 강도로 가정하였고, 가세 접합에는
부재의 인장 강도의 50%를 소요 강도로 가정해서 접합부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접합부 검토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형 강간 플랜지 이음입니다. 소요 강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재 단면의 설계 인장 강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플랜지 이음의 검토 기준은 현재 KDS 4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0년에 발행된 강간구조 설계 기준 및 해설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AISC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강간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원형 강간의 플랜지 두께와 볼트 개수 산정을 위한 근사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4년 체코프스키의 3인에 의한 레티스 거더의 정적 거동 및 내력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소개된 원형 강간 이음 설계 방식을 따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사식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랜지 두께와 볼트 개수 산정에는 강간 직경 D와 E1, E2, 즉 강간 외벽과 볼트 중심 간의 거리, 그리고 볼트 연단 거리가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근사식을 산정한 해석 모델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간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선화중 F가 작용을 할 때 볼트 위치의 발력 B와 또 플랜지판 외단의 지뢰 발력 P가 작용한다는 가정으로 구해진 식입니다. E1의 치수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서 임팩트 렌치의 사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의 연구에서는 M20의 경우에 40mm로 가정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강간 플랜지음 설계 예제입니다. 강간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216.3의 6T 강간을 사용하였고, 강재는 건축구조용 강관 SNT27호 재질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요 강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E1, E2를 가정해서 제한된 근사식에 따라서 플랜지 두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한된 식에 따라서 소요 볼트 개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KS 기준의 강간 리스트에 있는 부재 단면에 대해서 플랜지 이음부를 검토하여서 이렇게 표준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강간구조 설계 기준의 내용을 보면 강간 지름이 400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플랜지 이음부를 설계할 때 볼트 지름이 규정된 치수로 적용되지 않고 정강 설계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 플랜지에 리브 플레이트를 보강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리브 플레이트 없이 플랜지와 볼트를 설계할 수 있는 406.4의 16T까지의 강간에 대해서 표준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형 강간의 플랜지 이음입니다. 각형 강간은 평판부와 코너부에 배치시킨 볼트의 응력 분담이 서로 달라서 각형 강간의 코너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이 위치에는 볼트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형 강간의 이음부는 역학성상이 원형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서 아직까지 실용적인 설계식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지뢰작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 판두께를 산정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식에 따라서 플랜지 두께를 결정하고, 그리고 볼트의 인장력에 따른 그 볼트 개수를 산정하는 절차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형 강간 이음부 설계 예제입니다. 250의 6T SNRT 부재를 사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요 강도는 설계 인장 강도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볼트의 인장 강도에 따라서 볼트 개수를 산정을 하고, 또 지뢰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판두께를 검토해서 플랜지의 두께를 산정하였습니다. 지뢰작용의 검토는 저희가 지뢰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두께 이상으로 플랜지 두께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뢰작용 효과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고요. 지뢰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Q값이 1.0이 되어서 볼트가 받을 수 있는 인장력이 지지 가능한 축방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검토한 각형 강간의 예제에서는 부재 단면의 설계 인장 강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그래도 다행히 플랜지 두께도 22T, 또 볼트도 M20 12개로 괜찮은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다른 각형 강간은 몇 개의 단면을 제외하고는 부재 성능에 부합하는 이런 플랜지 이음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플랜지 두께나 볼트 배치가 단면 사이즈에서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각형 강간 이음부에 대한 표준화 설계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형 강간 이음에 대한 표준화 리스트는 본 연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각형 강간의 경우에는 이음부를 설계할 때 정강 설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존재 응력으로 검토를 진행하시고 이음 위치를 응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단순 접합에 사용되는 T형 엔드 플레이트 혹은 관통 거세 플레이트 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합부 소요 강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단 접합의 경우에는 설계 전단 강도의 50%, 가세 접합의 경우에는 설계 인장 강도의 50%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할 때 원형 강간의 경우에는 유효 전단 면적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 강간의 유효 전단 면적은 2분의 Ag, 즉 원형 강간의 단면의 2분의 1을 저희가 유효 전단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효 전단 면적에 강관의 직경 두께비에 따른 전단 자굴의 한계 상태를 고려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식에 따라서 원형 강간의 설계 전단 강도를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의 소요 전단 강도는 설계 전단 강도의 50%로 가정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형 강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강제와 동일한 식에 따라서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전단 상수는 그 폭두께에 비에 따라서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형 강간의 유효 단면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 부분에 해당되는 EHT로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합부의 소요 강도 산정 후에는 단순 접합부 검토는 일반 H형광 강제와 동일하게 거세 플레이트 검토, 그리고 블록 전단 파단 검토, 볼트 미끄럼 강도, 전단 강도, 지압 강도의 검토를 진행하시면 되고, 강간의 끝단부에 거세 플레이트를 접합하기 위한 엔드 플레이트의 전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관통 거세 플레이트의 접합의 경우에는 강관을 관통해서 플레이트가 용접되어야 하는데, 이때 얼만큼을 관통시킬지 이 필요한 슬롯 길이는 용접 강도와 또 슬롯에 대한 최소 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길이 규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간구조 설계 기준에는 슬롯의 최소 길이가 1.2D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AISC에는 1.3D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1.3D 이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엔드 플레이트 두께를 검토할 때 추가로 이제 고려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DS 41에 엔드 캡플레이트를 갖는 관관의 벽국부 항복 및 벽국부 크리플링 검토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충력을 받는 관관의 경우에 관관 벽체의 국부 항복에 대한 전단 지연을 고려해서 두께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은 OTP 플러스 N, 즉 이 TP가 엔드 플레이트 두께이고 N이 거세 플레이트 두께인데, 이 폭이 강관의 직경보다 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직경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하중이 분포하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의 면적만을 가지고 설계 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OTP 플러스 N이라는 이 폭과 두께를 곱해서 벽체 한 개소에 대한 설계 강도를 구하고, 이러한 벽체가 이제 두 개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벽체 면적으로 설계 강도를 산정해서 엔드플레이트 두께를 최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면 엔드플레이트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재 단면 사이즈별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검토 결과를 보면 일정 직경 이상이 되면 엔드플레이트 두께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 강관의 경우는 직경 267.4mm 이상일 때, 그리고 각형 강관의 경우는 200에 200 이상일 때, 엔드플레이트 두께가 30T 이상으로 두꺼워져서 이 단면보다 큰 사이즈의 강관은 엔드플레이트 타입의 접합보다는 관통형 거세 플레이트 타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저희의 표준 리스트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계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형 엔드플레이트 접합과 관통형 거세 플레이트 접합은 거세 플레이트와 볼트 검토 절차는 사실 동일하고, 거세 플레이트를 엔드 플레이트에 접합을 시킬지 아니면 관통을 시킬지 그 부분만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검토를 하였고요. 실무에서 많이 아까도 사용했던 26.3의 6T SNT 275 부재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요 강도는 설계 전단 강도의 50% 가정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볼트 검토는 H형광의 단순 접합부 검토와 동일한 절차로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볼트가 받는 하중을 산정을 하고, 미끄럼 강도, 전단 강도, 지압 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블록 전단 파단을 검토해서 거세 플레이트 두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통 거세 플레이트 슬롯 길이는 이 슬롯 길이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접 강도에 따라서 용접 길이를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최소 규정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 슬롯 길이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제 절차에 따라서 건축 구조에서 사용하는 원형 강관 사이즈에 대한 접합부 표준 리스트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하였고요. 여기 이제 타입이 A, B가 있는데 A 타입이 엔드 플레이트 타입, B 타입이 관통형 거세 플레이트 타입입니다. 저희가 355.6에 12T까지 리스트에 반영을 하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요 강도를 저희가 설계 전단 강도의 50%로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단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원형 강관 가세 접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요 강도를 설계 현장 강도의 50%로 가정해서 검토를 하였고, 다른 부분은 동일한 절차로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세 플레이트와 블럭 전단을 검토를 하였고요. 블럭 전단은 지금 하중 방향이 이제 축 방향이기 때문에 블럭 전단의 파단선이 좀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단 접합 설계 부분과 동일한 절차로 검토가 되었고요. 특별히 그 가세 접합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엔드 플레이트 두께 검토 시에 그 엔드 플레이트 전단 검토와 벽체 국부 항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 전단 강도에 대한 검토는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벽체의 국부 항복 부분은 본 예제 절차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표준 리스트에는 그 국부 항복을 고려해서 엔드플레이트 두께를 산정한 것을 지금 수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통 거세 플레이트는 동일하게 검토가 되었고요. 검토에 따른 표준 리스트고, 같은 단면인 경우에 전단 접합에 비해서 거세 플레이트 두께나 그 볼트 개수가 많은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세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충격비가, 저희가 이게 이제 소요 강도를 설계 현장 강도의 50%로 가정을 하고 검토한 결과로 표준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충격비가 0.5 이상이 되면 이 접합 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접합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강관을 가세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응력비를 좀 0.5 이하로 되도록 부재 사이즈를 선정을 하시는 게 접합부 검토를 하기에 조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응력비에 좀 여유가 있게 부재 사이즈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형 강관 전단 접합 검토 예제이고요. 같은 절차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표준 접합 리스트입니다. 350에 16T까지 저희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각형 강관 가세 접합 예제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에 따른 표준 접합 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트 지압 강도 검토 시에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던 M사의 설계 프로그램인데요. H형광의 단순 접합부 검토 시에는 거세 플레이트를 부재 외부에 접합하기 때문에 볼트의 지압 강도를 검토할 때 이제 거세 플레이트 두께에 대한 지압 강도와 또 부재 외부에 대한 지압 강도를 각각 검토하게 되는데, 원형 강관의 경우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 섹션 부분에는 지금 부재 두께, 여기서 보면 318.5의 6T인데 이 6T에 대한 지압 강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지압 강도는 거세 플레이트에 대한 이 지압 강도, 산정된 이 지압 강도인데, 섹션이라는 부분의 부재 두께 6T에 대한 지압 강도를 산정해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최종 지압 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지압 강도가 좀 저평가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그 원형 강관 접합부를 그 M사 설계 프로그램으로 검토하실 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건축구조용 강관 접합부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의 1차 결과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